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한다인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상반기 취업신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상반기에 좀 이루어놓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 잡고 다음 시즌, 그러니까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부터 차근차근 몇 차례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조합을 또 만납니다. 네, 꼭 필요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렇게 우리가 큰 틀을, 전략을 세워야 할 때 저희가 두 분을 모시는 것 같은데 한 분 한 분 오랜만이니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멘토인 차연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취업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구조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연희 대표님, 오늘도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상반기에도 열심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봤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핵심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함께 하셔서 쏙쏙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적인 노하우라는 말이 진짜 귀에 딱 꽂힙니다. 네. 진짜 그런 걸 다들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우리가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불패라고 해서 네. 상반기 때 특히나 공공기관 쪽에 있어서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네.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하면 우리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뭐 NCS가 일단 가장 네, 먼저 맞습니다. 떠오르고 그리고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것도 떠오르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때 네. 내가 직업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어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꾸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네. NCS의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는 10가지 항목이 어떻게 자기소개서화 맞아요. 문제되는지 어떻게 면접 때 문항화되는지를 좀 맞아요. 봤고요. 오늘 그 네. 연장선 상에서 그럼 모든 질문이 다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네. 어떤 질문들 위주로 좀 캐치를 하면 좋을지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상반기를 분석을 해봐야 또 하반기를 대비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꼭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베스트 항목, 가장 많이 나온 항목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뭐가요? 베스트 항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일단 우리 회사에서 네. 너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네. 잘할 수 있겠어? 네. 이와 관련된 경험이 있어? 네. 어필을 해봐. 네. 장점을 좀 보여줘봐. 이런 것들 아닐까. 맞습니다. 어렴풋이 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예전부터 우리 네. 한국직업방송에서 NCS 하면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지 않습니까? NCS의 가장 큰 기조가 뭐냐면 네.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이죠. 그래서 그렇죠. 가장 많이 나왔던 항목은 바로 네. 직무 역량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예시를 진짜 실제로 우리가 뭐 대학교 때로 치면 족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쭉 나옵니다라는 걸 좀 예시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네. 질문 3가지, 직무 역량을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질문 3가지를 갖고 나왔으니까 같이 네. 한번 좀 보실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의 형태는 이런 겁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종에서 업무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이 능력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지식이랑 태도 등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기태 그러죠. 이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들고 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네.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지원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또 해당 역량이 필요한 이유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 과정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질문도 역시 비슷한데 이건 조금 더 해당 기업에 좀 맞춘 겁니다. 우리 공사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라. 이 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와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라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면 그 직무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련된 경험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왔던 것 중에서 업무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지식과 태도가 뭐냐 이 질문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NCS 하면은 지기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젠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지식과 태도, 지식, 경험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어필해야 되냐 우리가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말할 때마다 좀 어렵고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오늘 기회로 해서 좀 네.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간절합니다. 네, 그렇죠. 지식이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이걸 배워봤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수업을 들어봤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해봤다라는 것보다는 이걸 잘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높은 학점을 받았다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어떤 지식에 관련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까지 가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나는 성과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나는 실제 높은 점수 아니면 어떤 성과물도 있었다 등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네.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직접적인 관련된 경험이 있을 거고요. 네. 간접적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경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역시 그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것을 하셨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했고 그걸 가급적이면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웠고 뭐 실제 결과물도 좋았다면 좋았다는 점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기태 중에서 태도 같은 경우 이걸 좀 보고자 하는 문항이다.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궁금해지거든요. 네. 태도의 정의를 보면 네. 어떤 일이나 상황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그 마음가짐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게 태도다라고 정의가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그 행동하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한 건데요. 저희도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이 방송에서 행동을 하겠죠. 조금 더 내가 활발하게 행동을 할까? 아니면 좀 더 차분하게 행동할까?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또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객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뭐 다짜고짜 고객이 뭔가 물건이나 어떤 뭐 음료를 먹는데 화를 냈으면 그때 종업원들의 태도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업원은 예를 들어서 웃으면서 아, 고객님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냐고 웃으면서 그 행동과 말을 할 것이고요. 어떤 종업원은 눈을 크게 뜨고 아니 저희는 원래대로 해드렸는데 왜 화를 내시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의 그 태도 그러니까 같은 고객이 화를 냈지만 그것을 대하는 종업원 A와 B의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그게 바로 태도다라고 제가 조금 더 구체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항목들, 뭐 이런 점들, 베스트 항목 중심으로 진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많이 등장한다는 거 공통적으로 중요하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된다도 중요하지만 이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바로 대다수의 공기업들이 꼭 물어보는 게 자기소개서 이전에 이제 뭐 역량기술서다, 경력기술서다, 경험기술서다라고 하는 것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테니까. 그렇다면 자기소개서 항목에도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따로 경력, 뭐 경험 기술서가 또 있고 그렇다면 중복이 좀 된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내가 여기에 있어서의 기술서와 어떤 자기소개서 상의 직무 역량을 쓰는 그걸 어떻게 내가 조금 안분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런 좀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면 좀 좋은 답이다. 네. 이런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포뮬러식으로 좀 되어 있으면 연습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의 소재를 갖고 있는지를 네. 먼저 리스트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 예만 좀 들어드리면 네. 전 예를 들어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경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저는 역량, 경력, 경험 기술서에다가는 3가지를 좀 나열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걸 해봤다, 이걸 통해 무엇을 배웠다, 뭐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다면 자기소개서상에 무엇을 쓸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평가자한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디테일하게 좀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역량기술서에 하나를 디테일하게 쓰시고 그다음에 직무, 여기 자기소개서에는 뭐 나열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문항 보신 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평가자분들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궁금해하냐? 바로 이유를 궁금해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정답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지원자는 나한테 이걸 정답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어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역량을 제시한다면 왜 A가 필요 역량인지에 대한 이유, 이 부분만 놓치지 않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네, 정리한다면 네.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다음 뭐 첫째 뭐 있다, 둘째 뭐 있다. 그다음 글자 수가 조금 남는다면 이와 같은 첫째와 둘째를 바탕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맺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공공기관 취업 실제로 이 채용이 이루어질 때 자소서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살펴봤습니다. 뭐 역시나 역량이라는 단어도 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죠. 어떤 부분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네. 진짜 올해 제가 조사하면서 뭐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네. 굉장히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 뭐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 싫어요. 뭔가 너무 막연하고 그렇죠. 모호하고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우리 것 같고 창의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사실 창의라고 하는 부분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네. 전 창의라고 하는 개념을 개선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회사에서 뽑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줘서 빨리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뽑을 거고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이미 여러분들의 일은 누군가가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조금 더 잘해주기를 바라기 그렇죠. 때문에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 그래서 뭐 대단한 뭐 네.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 이런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다른 방식을 통해 개선하는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금은 두려워지고 네. 살펴보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 되니까 네.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에요? 네, 질문의 형태를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형태는 뭐 기존의 방식이나 현상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적용해서 대안을 제시했던 구체적인 경험, 본인의 행동 결과 등을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의 형태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의 형태도 비슷합니다. 본인이 속했던 조직, 뭐 학교나 회사나 동아리나 동호회나 모임 등에서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제도나 관습이나 관행 등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 본인이 기울인 노력과 개선 이후의 효과까지 기술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창의적이라는 말에 사실 저는 꽂혔어서 네. 뭔가 굉장한 아이디어, 해결책을 내놔라 뭐 이런 게 아닐까 했는데 네. 공통적으로 지금 보면 어떤 그냥 살아가다가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져본 경험이 있는 이걸 굉장히 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공기관의 채용이 약간 좀 멈춤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대규모로 필기고사를 봐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왜요? 필기고사를 왜 실내에서만 봐? 갖고 제일 처음에 어딘가 안산인가 인천인가 그 운동장에서 봤잖아요. 그 바람에 날리고 막 그런 생각을 예전에 못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저희도 방송할 때 어때요? 지금 저희는 없지만 다 칸막이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는 생길 거고 맞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창의적이라고 하면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네. 그런 방향도 있겠지만 이걸 해결하긴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방식으로 좀 센스 있는 아이디어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질문에서 나왔지만 네. 이걸 약간 창의로 입히기 위해서는 네. 기존의 것이 필요해요. 네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많이, 기존에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해야 했었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밀폐된 곳이 아니라 오픈된 공간에서 하자라고 해서 반대급부로
기존의 건은 무엇이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이다. 요 장치만 좀 해주시면 그게 창의적인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네네. 하나만 네. 더 염두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는데 취준생들을 보면 바뀐 방식이 전혀 결과물이 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례에서 본다면 필기 시험을 많이 10,000명이 봐야 되는 네. 이제 어떤 결론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을 운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봤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창의적이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기존 방식이나 창의적이든 새로운 방식이든 결론은 동일하되 대신에 방식적인 차원에 대한 현재의 문제 그 상황에 대한 의식적인 차원에 네. 대한 것만 변환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동일한 거는 근데 동일하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효과적이면 네 그래서 더 좀 더 네, 향상되면 조금 더, 더 네, 좋고. 효율적인 거. 역시 또 네. 대표님은 플러스 알파를 네, 맞아요. 항상 추구하시는 네, 네, 토론을 맞습니다. 통해서 또 더 나은 방향으로 네. 또 그렇죠. 제시를 하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질문 넘어가 보죠. 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직장 생활은 조직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보죠. 네. 아예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네. 뭐가 그러면은 있습니까? 첫 번째 네. 제가 두 가지 종류를 네. 갖고 왔는데 네. 첫 번째는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은 귀하가 속한 조직 또는 집단에서 구성원들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네. 극복했던 구체적인 경험, 아. 행동 및 결과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여러분들의 역할, 그거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의 형태는 팀원으로서 동료들과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낸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역할과 협력을 위해 노력했던 점. 여기에는 갈등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갈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은 본인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해서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경험. 그래서 저는 갈등 아니면은 어떤 그쵸. 공통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했던 역할. 그중에 설득하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범주 내에서 내가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소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문제 해결, 창의적 문제 해결 쪽에서는 일단 뭔가 문제 의식을 갖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갈등이 발생했을 때 네. 이걸 요구하는 때도 있고 그렇죠.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경험 이걸 요구하는 때도 있고 지금 약간 다르거든요. 네네. 미묘하게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어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장치를 만드는 거죠. 네. 갈등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는 내용을 많이 써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 간단하게 써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갈등의 원인은 빨리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자원 관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협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시간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배분했는지, 즉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서 내가 잘 배분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만 더 네. 협력 부분에서 이제 자원을 배분하는데 그 배분의 목표가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명이서 오늘 방송을 네. 협력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 방송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고 역할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어떤 목적을 좀 더 제시하면서 거기에 따른 시간과 자원을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이렇게 좀 네. 더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자리 한라인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반기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어떤 자기소개 문항들이 나왔는지, 어떻게 기술하는 게 효과적인지, 연습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기, 이거 참 말은 쉬운데 이 경험을 쌓을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이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올해 6월부터 도내 청년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연결해 일경험 쌓기와 정규직 전환 등을 돕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소, 중견기업을 매칭해 청년들의 장기 근무를 장려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개선하고자 민선 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 도입해 추진하게 된 건데요. 청년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연계해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한 뒤 업체별 자체 평가를 토대로 해당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28개 도내 우수 구인기업과 사무, IT, 기계, 전기전자, 영업, 품질관리 분야 총 75명의 청년구직자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 기업으로 선정됐냐고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하이패스 단말기 업체 엠피온, 병마개 제조업체 삼화왕관, 해양 측량 전문 업체 지오시스템 리서치,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체 피로픽스 등 참여 기업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기업에서 1경험 쌓기와 취업을 희망하는 도내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온라인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참여자들이 온라인 접수를 통해 희망 기업에 지원하면 기업별로 면접 일정을 참가자에게 안내해 면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인턴 3개월 기간 동안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인턴 근무 후 기업 자체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각 기업의 연봉 수준에 맞는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봅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자소서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빈번하게 물어보는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핵심 전략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핵심 질문 리스트 계속 가볼게요, 대표님. 네. 네. 앞서서 이제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물어봤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그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를 갖고 있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같이 질문을 좀 보시면 우리 회사의 뭐 핵심 가치 중에 조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걸 묻고 있고요. 또 최근 땡땡의 주요 이슈 아마 기업에 관련된 이슈겠죠. 그거 한 가지를 선택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달라라고 네. 하는 질문. 그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뭐 우리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의 몇 가지 과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이유를 작성해 줘라. 그다음에 뭐 어떤 문화예술계에 우리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향후 우리 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좀 자유롭게 기술하시오라는 질문인데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정답은 없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어떤 기관, 그 회사에 대한 공부를 좀 하라고 하는 차원이니까 기업 분석 잘 하셔가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그 기관이나 뭐 기업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건 좀 티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준비를 좀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뭐가 있나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네. 사기업보다 특히나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죠. 바로 직업윤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직업윤리.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요즘 직업윤리라는 게 과거에 비해 참 많이 강조가 되는 시대인데 어떤 질문이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네, 질문의 형태가 또 여러 가지인데요. 같이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전반적인 겁니다. 공사 직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과 사명은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역시 이유가 나오죠. 네. 그다음 본인의 경험이나 가치관 중심으로 얘기를 해줘라. 다음 두 번째, 이 부분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공직자한테는 청렴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본인이 생각하는 공직자 상에 대해서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해라. 세 번째는 직장인으로서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가치관 중심으로 설명해라 라는 거고요. 네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좀 이런 직업윤리에 관련된 질문을 받으시면 응용하시면 좋을 네. 질문이라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근면, 성실, 정직, 뭐 봉사정신, 책임감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었던 경험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직업윤리에 대해 써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근면, 정직, 성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무엇이냐. 일반적 정의가 아닙니다. 좀 쉽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고 나는 이런 걸 중요시 여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다음에 실천했던 사례. 그다음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윤리잖아요. 네. 그럼 뭐 앞선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청렴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쓰는 건 너무 당연할 것 네, 같은데 네, 네. 이것도 좀 방향이 있습니까? 네,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는 네. 청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이요. 깨끗하고.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하늘을 우러러. 네, 참 어렵네요. 네. 이렇게 내가 청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은데 막상 표현하려면 맞아요, 모르잖아요. 어려워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는 청렴이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는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정직함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뭐 정직하지 않다면 큰 어떤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하게 했던 사례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윤리라고 하는 부분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까 마지막 질문에서 네. 일반적 정의가 아닌 본인 스스로의 정의를 내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청렴이라든지 각각 기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 내려주시고 그 이유 무엇인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사례를 담아주시면 어려운 문항이지만 여러분들 또 쉽게 빠져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들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처음에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막연하고 근데 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풀어주시면 내가 살아왔던 경험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쓰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방향이 잡히거든요.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통해서 방향 좀 잡아주시고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대표님. 일단은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다 여러분들의 경험 위주로 많이 네. 물어보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그렇게 좀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는 하시되 경험에 입체하라고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했다가 아니라 이 경험을 내가 창의적 문제 해결로 뺄 것인가 아니면 팀원과의 갈등 해결로 뺄 것인가 등등 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물어보는 이 빈출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차곡차곡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여러분들 대응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 리스트를 일단 쭉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진짜 필수적으로 네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네, 기업에서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의 개인 사생활이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우리 조직에 잘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두 가지의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자소서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을 좀 쪼개셔서 구조적으로 한번 어떤 단어들이 키포인트인지 찾아보시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의미적으로 그 직무라든가 그 조직에 맞게 의미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학생 수준이나 어떤 취준생의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의 의미적 해석을 좀 더 하실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자소서가 맞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 단계 더 들어가자면 의미적 해석이 중요하다. 평가자 입장에서 의미적 해석. 평가자 입장 맞죠. 기업에서 뽑아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기업 네. 입장에서는 어떻게 네.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상반기를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를 대비해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차현희 대표, 안정영 대표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대학생, 취준생이라면 바로 고용노동부 해외 취업 지원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취업 설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의 84.9%는 기회만 된다면 해외 취업을 희망한다고 답했는데요. 그럼에도 국내 취업에 비해 정보가 많지 않아 유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코로나19로 대학교에서도 선후배 사이 교류가 어려워진 요즘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더욱 얻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취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 대학생 그리고 취준생들은 어디에서 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청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드잡 플러스가 있는데요. 기존 해외 취업 정보들은 각종 기관과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는 이러한 정보들을 통합해 청년들에게 한눈에 보기 쉽고 찾기 쉬운 해외 취업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이트는 바로 K-무브스쿨. 이곳은 청년 고용 지원 제도 중 하나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기업이 원하는 어학 및 직무 교육 연수와 수료 후 해외 취업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기업 맞춤형 연수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 K-무브스쿨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양질의 해외 일자리를 발굴하고 해외 취업 희망자와 구인업체 간 알선 역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내 해외 취업센터 및 해외 K-무브 센터를 활용해 일자리를 알선하는 공공 알선과 국내외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 알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경험하고 싶다면 함께 도전해 보시죠.